조국 전 장관의 호소, 딸 관련 보도, 스토킹 가까워. 저희가 전현직 법무부 장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전 법무부 장관이었죠. 조국 전 장관 관련입니다. 최근에 조국 전 장관 딸의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지원 그리고 불합격 소식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또 다른 병원에 지원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동석 기자, 조국 전 장관이 딸과 관련해서 무슨 호소를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조국 전 장관의 딸이 한전의료재단인 한일병원에 인턴에 지원했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 회장은요. 조 전 장관의 딸의 인턴 지원은 매우 부당하다. 그러면서 응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와 같이 계속된 조국 전 장관의 딸의 보도에 조국 전 장관이 단단히 화가 난 모습입니다.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 보도에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라며 이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또 이러한 과정에서 딸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게 이제 어제 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이 이전에 이제 후보자 시절부터 이 과잉 취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호소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 9월이었죠.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요. 딸의 과잉 취재를 지적하면서 취재진을 향한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혼자 사는 딸아이한테 집 앞에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남성 기자 둘이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아이도 근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네, 앞서 영상 보신 대로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언론의 과도한 취재 행태를 지적하면서 딸을 찾아간 기자 2명의 얼굴을 SNS에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2명의 남성이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이 담겼고요. 기자로 밝혀지면서 굉장히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윤 의원님, 사실 이제 조 전 장관이 공인이지 딸까지 공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예전에 수차례 전해드렸지만 이 알 권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예, 이건 저널리즘의 사실 끊임없는 논쟁 사안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공인과 그 주변 사람들의 프라이버시권 또 초상권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게 맞느냐. 제가 이 조 전 장관의 딸 관련해서 논란이 워낙 많죠. 그렇죠. 그다음에 정유라 씨와의 또 비교도 하고 있죠. 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지금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나서 부산의전원 입학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과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딱 하나만 사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이미 알려져 있는 공인입니다. 그렇죠. 정용진 부회장이 2011년에 재혼을 위해서 새로운 파트너와 약혼자와 약혼식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이걸 공개하지 않았어요. 양가의 가족들만 아주 소수 초대해서 행사를 했는데 이게 약간 야외 정원 같은 데 노출이 되면서 어느 인터넷 매체가 상대 약혼녀의 얼굴과 그 장면을 적나라하게 다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정용진 부회장이 이건 나는 공인이지만 내 배우자가 될 사람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공인이 아닌데 이건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침해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2013년 6월에 대법원이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공인이지만 그 배우자가 될 사람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공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 없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사진을 게재한 것은 프라이버시권과 초상권 침해다라고 교통정리를 했거든요. 전 그 대법원의 판례가 이 조국 전 장관의 딸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아직은 조국 장관과 정경심 씨는 이미
사법 제재를 받았으니까 공인의 반열에 포함된다 할 수 있지만 그 딸까지도 과연 그렇게 포함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전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모두 그다음에 언론도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인과 일반인, 알 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저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전임자죠. 추미애 전 장관 관련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퇴임 이후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그런데 퇴임 이후에도 여전히 관심사는 개혁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검찰 개혁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퇴임 일주일 만입니다. 어제 SNS를 올렸는데 이 SNS를 통해서 검찰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검찰 개혁이 곧 정의이며 공정이자 가장 중요한 민생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재임 시절에 구상한 검찰 개혁의 방법론을 담은 논문도 함께 게재를 했는데요. 네. 이 논문이 A4 용지 42장 정도 분량인데 이임식이 지난달 27일에 있었잖아요. 이임식 하루 전날에 이 논문을 발표해서 여기에는 발제자 명으로는 법무부 장관 추미애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방법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상명하복의 군대식 문화개혁, 인권 중심으로의 대전환,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결국에는 이 본인이 사실상 불명예 퇴진이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이 스스로 검찰 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라는 이 성과를 부각시키려는 것 아닌가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또 후임 박범계 장관의 임기가 지금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후임 장관에 대한 어떤 당부를 이런 방식으로 전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현직 법무부 장관 관련입니다. 최근 법조계의 관심은 박범계 장관의 인사에 쏠려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제죠. 박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만나서 인사 관련 의견을 주고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그런데 두 사람 이견이 좀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총장이 지난 1일에 이 박범계 장관 예방 인사했던 것 저희도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 바로 다음 날인 그제 이 일에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이 회동이 굉장히 극소수 핵심 간부만 알았을 정도로 극비리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이 자신의 지휘 체계에 따르지 않고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그리고 자신의 징계 절차에 관여를 했던 심재철 검찰국장 등에 대한 교체를 건의를 한 걸로 전해지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박범계 장관 오늘 아침에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 만남에 관련된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일단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일 날 취임식하고 2일 날 이제 약속해서 만났죠. 만나셨어요? 공식적으로 만났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장관과 총장이 이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밀실에서 협의한다. 그런 비난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좀 피하고 싶었고 언론에 미리 알려서 사진 찍고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뭐 적절하지 않은 뭐 식사 자리나 뭐 이런 걸 통해서가 아니라 매우 아주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인사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눈 게 없고요. 첫 만남에서 인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기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거고 앞으로 한 차례 더 만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역시 이제 검찰 개혁과 인사가 관련이 있습니다. 있죠. 예. 아무래도 이번 인사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어쨌든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심재철 검찰국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즉답을 피했고요. 다만 검찰 개혁을 위한 인사여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 안팎에서는 이 박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얘기를 듣겠다라고는 했지만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윤 총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좀 낮은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우세하고요. 또 의견을 듣겠다고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의견 청취일 뿐 핵심적인 인사는 이 정권 후반기인 만큼 본인의 뜻대로 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늘 추가 회동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다음 주 중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가 검찰 인사 관련해서 수차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일부 시청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국민들이 검찰 인사에 무슨 관심이 있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검찰 인사를 보도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소 의원님. 네. 이번 검찰 인사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적 있죠. 인사는 만사다. 그러니까 인사라는 것이 이제 강력한 메시지이고 결국은 모든 일 자체를 사람을 통해서 하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를 맡느냐 하는 것은 향후의 그 조직의 방향이라든지 또 그 사람이 지향하는 바 등에 따라서 인사로 그걸 다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그 1년 넘게 이어진 그 긴 갈등 이어서 박범계 장관이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번 인사가 어떻게 되느냐가 박범계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향후 관계가 어떻게 돼가겠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흐름이 앞으로 그럼 이렇게 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걸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그 바로미터가 인사인 것이죠. 결국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어쨌든 검찰주의자라고까지 불리는 본인 스스로가 엄정한 검사로서의 모습을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반대로 박범계 장관은 그동안에 추미애 전 장관이 쭉 추진했던 이른바 그 검찰개혁의 흐름을 어느 정도 또 같이 가져가려고 할 거. 이게 약간의 부딪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것을 어떻게 양쪽이 잘 이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관건인 것이고 그 핵심은 역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치 문제가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박범계 장관의 첫 인사 과연 어떤 결과로 기결될지 관심입니다. 지금 국회 관련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기표소로 들어가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만약에 탄핵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바로 탄핵되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고요.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탄핵 절차를 가리게 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